자, 우리 타치크립 2차 함수 파트 지난번에 안 한 거 못한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거기 보면 로마자로 8번으로 되어 있어서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이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랑 똑같아. 문제 유형은 좀 다르지.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중3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하고 고2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은 분명히 달라. 그러니까 중3 내용에서도 한번 나오고 고1 내용에서 나오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얘는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다룬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1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얘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생겨. 그로 인해서 허근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허근이 발생하게 되면서 판별식 D라고 하는 예에 따라서 여기서는 근의 개수가 2개였다, 1개였다, 0개였다지만 여기서 배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더라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바뀌는 내용들에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용돼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랑 고1에서 배우는 2차 함수는 어찌 보면 내용은 똑같아. 더 발생되는 게 없어. 왜냐하면 함수에서는 복소수를 다루지 않아. 함수에서는 복소를 다루니까 함수에서는 어차피 실수만 가지고 다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범위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똑같아서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랑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2차 함수가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포커싱이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를 공부하자면 2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조금 중3 때랑 고등학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는 얘네들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럼 그래프에서 파생되는 꼭지점이라든가 대칭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다면, 여기 나오는 2차 함수를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단원 자체가 그냥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지 않아. 단원이 뭐라고 되어 있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내용이 많은데, 처음에 무슨 유리수에 대한 성질들, 순환소수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 배우고, 그런 다음에 연립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함수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조그맣게 단원의 중단원으로 조그맣게 해서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단원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조금 나와.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여기서 공부하는 게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더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에서 나오게 되는 부등식까지도 이 하나의 덩어리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걔네들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문제는 굳이 방정식으로 나온 걸 함수로 돌리지 않고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함수로 나온 녀석을 방정식으로 돌리지 않고 풀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얘네들을 가지고 함수로 돌려서 문제를 풀거나,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돌려서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왔다 갔다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유연하게 풀 수 있다더라, 그런 거에서 공부하는 게 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돼 있어. 제목이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1번,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를 해놓고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교점의 x 좌표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 첫 번째 보니까 방정식과 함수들은 어떠한 관련이 있냐라고 했더니, 이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 그래프 교점의 x 좌표는 무조건 똑같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멘트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이 2차 함수에서 뭔가 특이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중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우린 중3 때 얘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저 그래프는 2,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이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점 좌표가 2, 마이너스 9야.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하게 되는 이차 함수는 초점이 좀 달라. 여기 나오는 얘를 이렇게 써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괜찮지. x가 5 집어넣으면 y가 얼마나 나와? 0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나 나와? 0 나와. 그러면 x가 5를 넣었을 때 y가 0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0 나온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른 말로 바꾸어 주게 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의 곱이 0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5하고 마이너스 1이다라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y 값이 0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걔는 x축이라는 얘기야. 여기 있는 x축은 식으로 쓰면 y는 0이라는 뜻인 거거든. 그 y가 0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x 값이 뭐야? 5하고 마이너스 1이 이 뜻인 거지.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 있는 이 점은 5,0이라는 점이고 여기 있는 이 점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야 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는 꼭지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등수학에서는 교점 뭐 얘가 x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뒤에 가면 그냥 일반적인 1차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교점의 x값에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공부하게 되는 게 2차함수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게 되는 2차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얘를 포커싱으로 공부할 것이냐 여기 있는 얘네들을 포커싱으로 공부할 것이냐 그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잘 봐봐. 자 예를 들어 이 식을 좀 바꿔볼게요. x제곱은 4x 플러스 5라고 하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저 2차 방정식의 해가 뭐야? 자 얘 2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얘의 해가 뭐야? 똑같이 얘를 넘겨버리면 얘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으로 돼서 x 값이 5하고 마이너스 1더라 이렇게 똑같이 나와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 좌변 가지고 내가 fx라고 만들고 우변 가지고 내가 gx라고 만들어서 fx라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의 좌표평에다가 한 방에 그려버리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 fx라는 녀석은 x제곱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y는 x제곱 즉 fx라고 하는 함수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gx y는 4x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얘가 5가 되는 y는 4x 플러스 5 즉 얘가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형광색하고 핑크색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그 두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요 점의 x값을 딱 따져보잖아. 그럼 걔가 5가 나오는 거야. 잘 봐봐. 칠판. 자 f에다가 x가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5가 나와. 5의 제곱인 거니까. 자 g에다가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똑같이 25가 나와. 얘가 5,25. 그럼 여기 있는 요 점 x값은 아마도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넣어보자.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와.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그래서 이 점이 얘를 가지고 해도 마이너스 1과 5가 x값이라는 게 나오고 식을 달리 가도 해가 똑같다면 교점의 x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 더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게 되는 이 참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딴 거 없어. 무조건 교점의 x값은 방정식의 해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 이걸 배워. 언제 배우냐면 이거 안 써도 돼. 중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y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어.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니 어떻게 찾았니? 그냥 y 없애고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놓고 넘겨서 풀었지.
그럼 얘가 3x는 6이 돼서 x값은 2가 나오는 거니까 2 갖다 집어넣으면 2,3 여기도 2 집어넣으면 2,3 나왔잖아. 맞지? 이렇게 했던 녀석을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를 가지고 해를 구했더니 x는 2가 나왔어. 근데 얘를 가지고 이 이퀄을 기준으로 좌변 가지고 는 y, 우변 가지고 는 y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함수의 교점은 2, 몇일 거야. 그 몇은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그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그 과정을 그냥 순서만 거꾸로 갈 거야. 단 차수가 2차로 늘어났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은 많아.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 방정식을 함수로 어떻게 돌릴 것이며 함수가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방정식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요 1차 함수 가지고 했던 얘가 차수만 2차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조금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지.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하나만 딱 기억을 하자.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라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는 이 대칭축 얘는 좀 외워놓자. 이건 문제 풀 때 필요해. 이 상태에서 얘를 이거 안 써도 된다. 얘를 a로 묶어서 무언가의 제곱 플러스 뭐라고 쓰게 되면 얘가 0 되는 x값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단 말이야. 꼭지점의 y좌표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굳이 저렇게 복잡해 보이는 거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여기가 0 되는 x값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얘가 0 될 거야. 즉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저거 하나는 꼭 외우시자는 얘기야.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오타예요. 선생님 프린트에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되는데 걔는 오타야.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묻는 문제들이 간혹 튀어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a가 양수면 무슨 뜻? a가 양수음수 그래프 차이가 뭐야?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차이. 그래서 c는 x에 0 넣었을 때 c가 나오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양수냐 음수냐 그거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대칭축 가지고 b의 부호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는 모양 해서 볼록성이라고 돼 있고 밑에 대칭축에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바꿨고 c는 y 절편 뭐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뭐 두 번째 나오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의 꼭지점 p, q다.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고 3번으로 가보자. 거기 로마자 3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y는 a의 x-알파 x-베타에서 대칭축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라고 내가 써놨지. 맞지? 제 의미를 확인해보자는 뜻이야. 자, 다시 읽어볼게. 칠판. 여기서 대칭축이 얼마냐? 여기는 x는 2가 대칭축인 거잖아. 그럼 2부터 시작해서 여기 5까지 거리 얼마야? 3이야.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 얼마야? 3이야. 대칭축이란 얘기는 나중에 이제 고등 수학 제일 마지막 단에 가면 이제 도형의 이동도 배우지만 뭐 직선의 이동, 평행 아니 대칭 이동에서 배우게 됐지만 이 대칭축이란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데칼코마니 기억나? 어떻게 스케치북 반으로 접어하고 물감 막 짠 다음에 반 딱 접었다가 딱 펼치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이 대칭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말하면 얘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딱 반 접었다가 반 접으면 여기 있는 요 선하고 여기 있는 요 선이 완벽하게 포개어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싹 그었어.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지금? 2개 만났잖아. 그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접었을 때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게 여기다가 선을 그어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또 2개가 나왔잖아. 그럼 얘하고 얘도 길이가 어때야 된다?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게 대칭축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게 이걸 뜻하는 거야. 잘 봐봐. 자, 여기 나온 얘가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쓰여질 거야. 그지? 맞아? 그 다음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겨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더라 이런 식으로 생겨질 거란 얘기야. 맞지? 그런데 대칭축은 어때야 된다고? 얘하고 얘 정확하게 어디? 가운데서 이렇게 생겨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요 점의 좌표가 얘와 얘의 정 가운데 가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이 선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똑같이 여기서 마찬가지야. 얘와 얘의 중점, 얘가 대칭축인데 얘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거를 지금 선생님이 보다가 살짝 정리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3번 2차 함수의 식 세우기 걔는 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살짝만 건드려보고 아니다 이거 타고 가자. 그 다음 페이지가 통말 몇 번이니? 4번.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첫 번째는 이 직선이라고 이 녀석은 그냥 간단하게 x축이라는 놈과 또 하나는 1참수 가지고 만들어 볼 거야.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식만 조금 달라져. 생각을 해봐봐. x축은 아까 식을 갖고 뭐랬지? y는 0이 x축. x축을 식으로 써라. 그러면 y는 0이야. 그럼 y축은 뭐가 되겠냐? x는 0. 자, 그 다음 일반적인 1차 함수는 y는 여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녀석을 뜻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를 여기 ax 그래서 뭐 상관없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하고 최고차의 개수를 그냥 양수라고 만들게. 이 녀석과 x축 그 다음에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또 마찬가지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 만든 다음에 이 녀석과 y는 gx 쓸게요. gx는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1참수 사이에 위치 연결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x축을 식을 갖고 뭐라고? y고요.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의 위치 연결 그럼 2차함수 그래프 모양을 뭐라고 부르지? 포물선을 불러. 그럼 포물선과 직선 똑바로 생긴 직선을 그릴 거야. 교점이 가장 많으면 몇 개까지 생겨? 2개까지 생길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차함수 최고차이계수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교점이 두 개인 케이스가 나올 거고 이렇게 교점이 한 개인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교점이 없는 케이스도 나오겠지. 즉 위치관계라고 하는 종류는 교점이 두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준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볼까? 자, 함수는 어디서만 다룬다고? 수의 범위를? 실수에서만 다룬다고? 그럼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없더라?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돌리면 실근이 두 개다, 한 개다, 한 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얘도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그 여기 있는 얘는 y는 0이라고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y를 없애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여기는 는 0 이렇게 만들자. 그러니까 y를 없애서 x에 관한 식으로만 만들었다는 뜻인 거라고. 그런 다음에 얘를 판별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온 노란색의 정체는 뭐야?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주황색 판별식 d가 0이다. 파란색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요 세 가지를 각각 만족할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밑에는 얘도 똑같아. 사실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교점이 두 개인 경우 이렇게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이렇게 교점이 없는 경우. 근데 여기서 식이 좀 바뀌겠지. 자, 얘도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도 y는 mx 플러스 n인 거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 쓸 수 있게 되고 얘를 싹 다 잡아 넘기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판별식 d를 가게 되면 얘가 b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c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긴 이 m과 n이 생기면서 요 식의 형태만 조금 바뀐 것 뿐이잖아. 그런 상태에서 교점 두 개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교점 하니까 판별식 d가 0이더라. 교점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더라. 이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실근의 개수와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똑같다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근과 교점의 x 좌표는 무조건 같은 놈이더라 이런 뜻인 거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예를 들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3x 플러스 4가 이렇게 같이자. 이 녀석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서로 접한다. 그 접점을 a, b라 하자. 그때 a-3b의 값이 얼마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 그냥 단순히 접하게 되는 그 직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접점까지 구해내라 이런 얘기야. 그렇게 쓰면 자료가 부족할 텐데 글씨를 작게 써야 될 텐데 그렇다고 도 그걸 지우면 자료가 더 부족하지 않겠니? 글씨를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좀 크게 썼다고 하니까 그냥 막 쓰고 가다가 찍찍 그 다음에 밑에다 또 쓴다? 야 그럼 서희야 유튜브에 너 이름 나온다. 이미 들어오는데 괜찮아. 얼굴 안 나오잖아. 서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한솔고에 서희가 너밖에 없나? 1학년 중에? 아니야 또 있을지도 모르지.
처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니들 얼굴이 전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업에 집중 못하고 자꾸 이 카메라에 의식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전 선생님들도 찍으셨을 거 아니야? 아니 처음이야? 이렇게 카메라 놓고 수업하는 거 처음이야? 카메라로 수업을 찍어본 게 지금 올해 몇 년이지? 2023년이지? 한 3년째 되는 것 같아. 옛날에 찍어놓은 강의들이 생각하면 돼 있어. 양복 입고 다 이렇게 하고 지금 넥타이까지 다 매고 선생님은 그때는 진짜 넥타이까지 다 매고 선생님 수업하다 이렇게 덥다고 넥타이 확 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딱 저거만 더우면 팔은 걷어붙이는데 넥타이는 절대 안 풀고 진짜 막 핑크색 넥타이 막 검은색 셔츠에다 하얀색 넥타이 뭐 이런 거 막 매고 수업하고 자 볼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길이가 1인 직선이래. 어떻게 생겼니? y는 x 플러스 k. 그런데 생각하자.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접한다. 무슨 뜻? 교점이 한 개다. 그러면 자 함수가 나왔어. 근데 우리 얘를 풀 때 뭘로 풀어? 방정식 돌려 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래. 자 다시 물을게. 아까 교점 몇 개라고? 한 개라고. 그럼 얘는 해가 몇 개야? 한 개야.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싹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됐어. 얘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되면 되는 거잖아. 맞니? 왜? 제가 왜 날 노려봐? 내가 뭐 잘못했니? 제가 네가 노려보면 더 무서워. 너의 이 예전 자세 네가 생각 자꾸 떠올라. 선생님이 트라우마야. 저 로비에서 좀 며칠 전에 너 나한테 자세 좀 그래서 자꾸 그때 그 자세까지 생각나서 무서워져요. 선생님 이렇게 무섭게 노려지 말고. 그리고 볼 때 제가 이렇게 똑바로 봐줘. 여기 옆으로 돌려갖고 이게 하면 더 무섭단 말이야. 이게 서고 이렇게 쓸 때 옆으로 돌려갖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선생님 더글로리 보면서 그 학부 피해자의 그 아픔과 옛날에 그게 너무 떠올라서 되게 왜 웃지? 웃음의 의미가 뭐야? 서희야 왜 웃어? 자꾸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학부 가해자였을 것 같아? 지우야 내가 가해자 쪽이냐 피해자 쪽이냐? 어딜 봐서 가해자 쪽이야 내가? 뭐라고? 뒤에서 얼굴 뭐래? 얼굴 누가 그랬어? 누구야? 얘 둘 다 맞을래? 빨리 자수해. 정말로 아니야, 니네 얘 아니야. 너 지금 내가 얘를 무서워한다고 지금 니네 얘한테 지금 책임 전가를 수차례가 있어. 아 내가 얼굴이 가해자처럼 느꼈어. 선생님 되게 선량한 시민이라니까 얘들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법한. 자 그럼 k 값이 아마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바라는 건 k 값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려니?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k를 갖다 집어넣어. 그럼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3 싹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돼서 x값이 뭐가 나와? 2가 나온다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2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와. 그러면 이 x에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a 값이라는 게 2고 b의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야 얘까지 찾아내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어찌됐건 얘하고 얘가 지금 한 점도 안 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 있는 얘는 길이 1인 거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 나오는 요 점의 좌표가 A, B다 이걸 찾으라고 돼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 교점의 뭐가? X 좌표는 방정식의 해하고 무조건 일치할 것이다. 실근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인 거지. 근데 여기서 방정식의 실근이 2가 나왔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요 2의 정체는 요 교점의 X좌표 요 A 값이 2가 될 거야? 이 말이란 뜻인 거야. 그럼 2를 갖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도 4 빼기 6 더하기 1하면 마이너스를 나오고 2 빼기 3 해도 마이너스를 나와서 B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에 나와준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한 칸만 더 볼게. 미안해 얘들아. 조금만 바꿀게. 아니다. 여기 2 내비두고 마이너스 한 4까지 내고 여기를 한 마이너스 6까지 내자. 쏴이. 자, 고민해보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근데 어렵잖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쟤는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무튼 2분의 3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꼭지점이 되고 그래프 뭐 대충 잘못 그렸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대. 얘가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여기에 a라는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4,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어딘가에 그냥 대충 이쯤에 점 P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A하고 B는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변 A, B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P가 만약에 이쯤에 와 있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거고 P가 만약에 이쯤에 와 있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겠지. 맞지?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삼각형은 P가 어디쯤에 있으면 그 넓이는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묻자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할게. 넓이 최소값, 그 다음에 점 P의 점. 자, 얘들아, 넓이의 최대값은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 왜? 무한대거든. 얘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값은 절대로 안 나와. 무조건 최소값이다. 오케이? 그럼 언제 최소인지만 알자. 자, 나는 여기서 변 AB를 밑변이라고 했어. 그럼 뭐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야? 높이 알면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높이라는 녀석은 예각이나 둔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까지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들이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높이가 가장 작아라 이런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네, 높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수직으로 내린 거란 말이야. 따라서 수직으로 내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평행 상태로 그대로 점점 올라갔을 때 언제? 처음으로 여기 있는 요 이차함수랑 싹 하고 닿게 되는
요 점이 P이면 넓이가 최소가 나와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직으로 그러니까 평행으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린 요 길이가 가장 짧을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가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선생님 일부러 문제 계산 좀 줄이려고 저쪽 했던 거랑 똑같이 낸 건데, 자,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는 요 AB를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4 빼기 2에서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에서 2가 해서 얘가 기울기가 1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 나오는 요 직선의 길이가 1이야 지금. 됐어? 자, 근데 봐. 아까 점 P는 어디 있었냐면 얘랑 평행인데 얘랑 접하는 그 접점이 점 P였었지. 맞지? 그럼 얘가 아까 우리 구했잖아. 아까 이 했을 때 얼마였었어? 2, 마이너스 1이 기울기 1인 상태로 처음으로 접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 점 P가 2,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넓이가 최소가 될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대. 그럼 이 2,1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네들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y는 x 플러스 k가 접할 때 그 접점이 점 P가 되겠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했나? 여기까지 오케이? 얘들아 고개도 좀 끄덕여. 그래야 내가 다음 넘어가니까.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가자. 니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니 저거? 니네 사선정리라는 거 공부해봤어? 안 배워봤어? 자, 지금부터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줄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서술형에 못 써. 그래서 서술형이 안 나올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다가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걔는 기말고사 때 나와. 왜냐면 기말고사 범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이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기말고사 범위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기말고사 범위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나오게 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객관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알겠어?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지금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삼각형 A, B, P의 넓이.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였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였었고 P라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었어. 맞지? 오케이? 자, 첫 번째. 얘를 사선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운동학급 공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해. 근데 운동학급 묶으면 어떻게 묶이니? X자로 이렇게 묶이지. 그래서 운동학급 정리라고 불러.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잘 봐. 봐. 자, A, B, P 순서 상관없어. 순서 아무 상관없어. A, B, P 순서로 써야 되고 P, B, A 순서로 써야 되고 B, P, A 순서로 써야 되고 니네 멋대로 쓰세요. 순서를. 그런데 이 좌표를 쓸 때 세로로 쓸 거야. 자, 2, 마이너스 4 A라는 점 4, 마이너스 2라고 하는 B라는 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P라는 점 한 번씩 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썼던 녀석 이 녀석은 무조건 여기 한 번 더 쓰세요. 만약에 지금 얘가 A, B, P 순서로 쓴 거잖아. 오케이? 이 밑에 거 안 써도 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준 거니까 봐. 만약에 P부터 썼어.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4, 마이너스 2,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4. 그럼 첫 번째 쓴 게 P잖아. 여기다가 이걸 다시 써야 돼. 오케이? 그래야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크게 절대각標쓰시고요. 앞에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연결된 애들끼리 곱해. 그럼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4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걔네 세 개의 값을 더할 거야. 그럼 어차피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값에다가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곱해.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럼 저 형광색 결과와 핑크색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쟤네 둘을 빼. 그리고 난 뒤에 절대값의 2분의 1 하시고. 그럼 여긴 마이너스 16, 여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2를 빼니까 얼마 나오니? 일단 더하기 얼마야? 6이잖아. 6에다가 2분의 1 곱한 건 얼마? 아, 이 넓이 3이더라. 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안 해. 왜냐면 이게 암산이 되겠냐 안 되겠냐?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라도 근데 암산에다가 틀리지 마라. 진짜 때린다. 진짜 이제 큰일 나. 자, 두 번째 정리. 두 번째 공식 사선 정리. 대박. A라는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4였고 B라는 점이 4, 마이너스 2였고 P라는 점이 2,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잘 들어봐. A나 B나 P 중에 한 놈을 0,0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인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는 A라는 점을 여기 0,0가 갖다 놨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 프라임, 여기가 B 프라임, 얘가 P 프라임 했을 때 얘하고 얘는 합동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는 넓이가 어떨 거야? 같을 거라면 이 아이디어를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선생님 그게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요. 잘 봐. 내가 이걸 가르쳐준 데 이유가 있어. 자,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A로 옮긴다 치자. 그럼 A 프라임이라는 점을 0,0으로 갈 거야. 잘 봐. 봐. 자, x가 어떻게 됐어? 이만큼 작아졌지. 그럼 나머지 여기서 b 프라임, p 프라임도 똑같이 x 값을 이만큼 줄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2컴마가 될 거고 얘는 0컴마가 될 거라는 뜻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면 자, a 프라임이 0, y 값도 0 됐어. 그럼 y 값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4만큼 커진 거지? 그럼 똑같이 4만큼 키워. 그럼 얘가 2가 되고 여기는 얘는 3이 될 거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잘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암산이 돼. 0,0인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점을 그냥 2,2와 0,3을 써. 그런 다음에 절대값 기호 쓰시고요. 2분의 1. 자, 봐. 얼마? 뭐랬니? 6. 얼마? 0. 그럼 6 빼기 0은? 곱하기 2분의 1. 얼마? 똑같은 넓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A, B, P 중에 아무나 한 놈이야. 만약에 B를 0,0으로 옮기잖아. 그러면 B 프라임이 P2 프라임이 0,0이 돼버리면 X 값이 4만큼 작아졌으니까 얘는 P의 2 프라임은 마이너스 2,1. 그럼 얘에서 X 값이 이만큼 작았으니까 A2 프라임은 마이너스 2, Y 값이 이만큼 커진 거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얘하고 얘 가지고 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간단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 그런 거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가 나와버리면 이 공식 까먹지 않고 있다가 기억해서 이걸로 풀라는 얘기인 거죠.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수학적 내용으로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야. 그러면 니네들은 이렇게 생긴 큰 직사각형 넓이 구해서 얘 빼는 걸 풀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수학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오케이? 그럼 얘가 편하겠냐 제가 편하겠냐? 당연한 거야. 그런 거니까 저거 잘 기억해 놓으셔라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선생님, 네. 커피 나는데 아저씨가 있어요. 뭐라고? 커피 나. 내려봐. 네? 커피 한 잔을 내려보라고. 아니, 더 내려봐. 안 보여. 안 나. 아니. 지금 수업 중이야. 자, 그래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x 방정식의 실근과 교점의 x좌표는 일치한다더라.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해서 끌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게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최대 최소가 나와 있고 설명 다 끝내고 오니까 기다려. 자. 우리가 중3 때 할 때도 최대 최소가 나왔었어. 근데 중3 때 할 때 최대 최소는 실수 전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만큼 다야. 끝없이 올라갈 거야. 자, 이때 최대값 얼마야? 없어. 최소값은 이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최대는 있는데 최소가 없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최대 최소가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더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이런 거야. 자, y는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그냥 a를 0보다 크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릴게. 자, 그랬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이렇게 생겼을 때 x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오고 이렇게 x값의 범위가 그러면 여기는 케이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여기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라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했잖아, 그지? 이 대칭축이 알파보다 작은 케이스. 두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이 베타보다 큰 케이스. 세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이 알파와 베타 사이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봐라.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이 된 거지. 근데 이 대칭축이 알파보다 더 작대.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 어딘가에서 알파가 되는 지점이 있고 또 더보다 오른쪽 가서 여기 베타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선들하고 얘하고 얘를 연결한 요만큼만 그래프를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저 형광색 부분에서는 최대하고 최소가 둘 다 존재하나? 맞지? 아, 여기 나오는 제일 위에 있는 요 녀석의 좌표가 최대값에서 우린 걔가 f의 베타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가장 밑에 있는 녀석인 거니까 얘가 최소값이 돼서 얘가 f의 알파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한 덩어리다라고 했을 때 부등식에서 써먹는 건 이 최대 최소를 부등식에서 거의 대부분 써먹어.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이야. 근데 베타가 대칭축보다 왼쪽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베타라고 하면 더 왼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알파라는 지점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 이만큼만 그래프를 읽어라. 그럼 이 형광색 부분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할 거 아니야.
가장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대칭축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더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알파하고 베타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대충 여기서 알파 베타 그럼 이만큼을 그래프를 읽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f알파랑 f베타 중에서 큰 놈이 최대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 거라는 얘기지. 최고 차이계수 a가 음수로 바뀌면 그래프가 위로만 바뀔 뿐 뒤집어지고 똑같은 상황을 문제 풀면 된다는 뜻인 거고 아마도 가장 이 최대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칭축의 위치를 문자로 준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를 얘일 경우 이거일 경우 이걸 경우 따로따로 케이스별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우리 프린트에서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주게 되고 그럼 얘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본 적 있지? 자, y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3 x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만 하죠. 그랬을 때 저기 있는 저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정신 차리세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최대 치수를 2번 구해라 이렇게. 자, 지금 주어지는 저 함수 몇 차 함수? 4차 함수. 우리 4차 함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냐 없냐?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얘를 최대치를 구할 수가 없어. 이 4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가서 수투에서 미분이라는 걸 배워야 저걸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일단 우리는 얘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 이런 뜻인 거지. 자, 제일 먼저 뭐 할래? 치환할 거야. 뭐를?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하자. 그럼 저기 나오는 저 함수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뭘 구하랬어 지금?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x야, t야, y야.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y는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 있지?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 있지. 그럼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t의 범위를 알아야 돼. 근데 그 바로 위에 가서 보니까 t는 뭐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이 x 값의 범위를 가지고 이 t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y의 범위를 또 찾아라.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두 번 구해라는 뜻인 거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야. 시험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여기 나는 요 식을 봤을 때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얘가 1이라는 지점이 있고 근데 문제에서 x 값을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보내라고 했어. 자, 뭘 넣었을 때 최소? 1 넣었을 때 최소. 뭘 넣었을 때 최대? 3 넣었을 때 최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3 넣으면 3이 나와. 그러면 이제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일 때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근데 얘를 또 써보니까 얘는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다. 그럼 얘는 축이 어디야? 3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여기가 지금 t 값이 3이란 말이야. 근데 t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뭘 넣었을 때 최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최대. 뭘 넣었을 때 최소?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갈게. 잘 봐. 가끔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최대값은 t가 뭐일 때?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갖다 집어넣으면 뭐 값이 나오겠지. 이 값은 계산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최소값은 t가 뭐일 때? 3일 때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다시 환산하자. 최대값은 x가 a일 때 m이라는 값을 갖고 최소값은 x가 b일 때 최소값 m이라는 값을 갖는다.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다 치자.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 그럼 잘 봐. 언제 최대라고? t가 뭐일 때? t가 마이너스일 때, 그지? 그러면 얘를 여기 식으로 x는 뭘 집어넣어야 t가 마이너스를 나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 값이 1이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자 t가 뭐일 때 최소였었어? 3일 때잖아. 그럼 여기서 x에다 뭘 집어넣어야 t가 3 나와? 3 집어넣었을 때 9 빼기 3 나왔단 말이야. 그럼 x가 3일 때 즉 b는 3이더라. 이렇게 환산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단순히 최대 최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언제 최대 언제 최소. 그래서 얘네들까지 환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 실근의 부호라고 해서 양수 함수일 때 음수 함수일 때 양수 함수일 때 해서 합곡 D 기억해라 했었지. 거기 나와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실근의 위치라고 돼 있어. 자, 봐봐. 그 합곡 D랑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과정이 조금 달라.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x 값이 알파하고 베타야. 둘 다 실근이라 하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실근의 부호, 두 번째 실근의 위치. 야, 근데 양수다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 음수다?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실근의 위치는 0이 아닌 값이야. 여기서 둘 다 양수다 그러면 알파가 0보다 크다, 베타가 0보다 크다고 썼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0이 아닌 값으로 알파가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 베타도 2보다 크다. 즉 0이 아닌 P보다 크다, 베타도 P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란 뜻이야. 내용은 똑같아. 0이 아닌 값으로 바뀐 것 뿐인 거지. 그럼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음수였었어? 그럼 알파가 P보다 작고 베타도 P보다 작다 이런 뜻인 거고. 세 번째,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였었어? 그럼 여기서는 알파는 P보다 작은데 베타는 P보다 크다 이렇게 바뀐 거. 0이 아닌 값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실근의 위치, 다른 말로 따지면 문제집에서는 근의 분리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어. 아직 예전 용어긴 한데 아직도 문제집에는 근의 분리라고 쓰는 책들도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실근의 부호할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기억하라고? 합, 곱, D 이렇게 세 글자 기억해서 그거 식으로 바꿔주면 답이 된다더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근데 여기 나온 얘는 뭐가 되냐면 대, 축, D 이렇게 세 글자야. 거기 써 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여기 나는 이 부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떤 책은 이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2차 부등식 단원의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책은 2차 부등식이 안 나오게끔 그냥 나와봐야 1차 부등식만 나오게끔 부호를 살짝 유도해서 2차 함수 단원에 얘를 넣는 책들도 있어. 다시 말하면 니네 학교에서 얘를 기말고사일지 중간고사일지 그냥 알 수가 없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 보니까 얘 지금도 하지만 나중에 2차 부등식 배울 때 또 한 번 해줄 거라는 얘기야. 이게 중간고사 때 나오면 기말고사 때 안 나오겠지만 중간고사 때 안 나오면 기말고사 때 나올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그렇다면 실근의 부호에서 합곱기는 딱 봐도 근각의 세분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d는 3분의 d, 비제곱만 4a c다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나는 이 대축 d가 무슨 말이야? d는 내가 알겠어, 그지? 그러면 대가 뭐겠니? 그렇게 하기는 그럼 축은 뭐겠어? 그럼 대칭축하고 축의 방정식하고 차이점이 뭔데? 아 똑같은 거야. 대칭축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이 선을 뭐라 불러? 대칭축이라 불러. 근데 이 선을 식으로 쓰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축하고 축의 방정식은 그림이냐 식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대자는 대입이야. 대입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 말 그대로 축은 축의 방정식이다 이런 뜻인 거고, d는 말 그대로 판별식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봐야지. 뭐를 어디다가 대입할 거냐를 판단해야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칠판 이걸 가지고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그냥 a를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조금 자료를 위해서 좀 지금 좀 더 쓸게. 그럼 첫 번째 알파도 베타도 둘 다 p보다 크대. 그럼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뜻이야.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알파랑 베타가 될 건데 알파와 베타 모두 p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자, 그 다음 알파가 p보다 작고 베타도 p보다 작다 이래버리면 똑같이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둘 다 p보다 작다. 자,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p가 여기 어디쯤에 있다더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알파가 p보다 큰데 베타도 p보다 커. 근데 둘 다 q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알파 베타가 있고 여기에 p 여기에 q가 있다더라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얘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합쳐버리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저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냥 같이 둘 다 만족하게끔 여기를 q로 한번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네 번째는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대입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린 얘를 방정식 문제였었어. 저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p보다 크다 이걸 찾기 위해서 fx라는 함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 f에다가 p를 갖다 대입해. 그럼 뭐가 나오겠니? 얘가 p, fp라는 점이 되겠지. 그랬을 때 f에다가 p를 대입했더니 그 결과가 양수더라. 그게 대입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p 대입하면 뭐 나올까? f에다가 또 p 갖다 대입하면 얘가 양수가. 근데 얘는 몰래? f에다 p 대입하면 뭐 나오냐? 얘는 음수가. 그럼 여기서 뭐라 쓸 거야? f에다가 p 대입하니까
양수요 F에다가 Q 대입하니까 걔 양수야 이렇게 그냥 한 가지 더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먼저 할게. 판별식 교점이 일단 생겨서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0 이상이더라.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붙어있으면 등호 빼고요.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안 붙어있으면 등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판별식 D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내가 왜 판별식을 먼저 했냐면 얘들아 봐봐. 이 실근의 부호를 문제를 내주잖아. 그럼 얘네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 것 같아? 얘를 잘 안 해. 판별식. 그래서 하하고 곱만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해. 근데 참 웃기다. 얘로 오잖아. 그럼 뭘 안 할 것 같아? 판별식을 한다? 이 축을 해. 근데 봐봐. 지금 얘하고 얘 상황이 그림을 봤을 때 똑같아 달라. 그림이 지금 똑같아 달라 얘네 둘이. 다르잖아. P보다 얘는 알파 베타가 다 크고 얘는 알파 베타가 둘 다 P보다 작지. 근데 밑에 C를 봐봐. 자, 얘 FP 뭐야? 양수. 얘 FP 뭐야? 양수. 판별식 D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뭐야? 축이야. 근데 축을 잘 까먹어. 그래서 그러니까 대칭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얘가 여기 나오는 p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거고 여기 나온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저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겠다. 저 대칭축의 위치 가지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얘는 이것만 체크하면 끝이야.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fx의 그래프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했지. 그럼 최고 차이 계수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니? 아래로 고르게라는 뜻인 거지. 근데 p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생각해봐봐. x축이 여기 있어. 그럼 뭔가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 없어. 자, 이렇게 만났어. 한 점을 만났어. 넣었을 때 음수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그 P를 넣어서 그 결과가 음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교점이 두 개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만 체크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문제가 안 나와. 알겠지? 안 나와니까. 근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 나온 얘는 자, 마찬가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는 큰데 q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합쳐놓은 게 여기 나오는 요 네 번째다. 얘가 가장 많이 나오겠지. 두 가지가 한 방에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실근의 부호,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얘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또 나와요. 다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생김새는 고등학교 2학년 건데 문제 풀이는 다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나? 오케이. 자, 일단 탑시크릿은 여기까지 이참수는 여기까지 정도가 되고요. 뭐 이제 학교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참수까지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것들은 다 지금 건드려줄 거야. 아주 완전 심한, 완전 진짜 100점 방지 문제, 뭐 모의고사 봤을 때 30번 문제, 킬러 문제 같은 게 아니라면 선생님이 이전에 수업한 거랑 오늘 수업한 거랑 두 개 합쳐서 보게 되면 이 개념 안에서 다 나올 거야. 여기서 벗어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제발 부탁하건데 탑시크릿에 있는 내용들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시험도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없다 잘못된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